안녕하십니까. 광장중학교 1학기 기말고사 국어 출제 경향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자국어학원 원장 구동진입니다. 광장중 1학년 시험은 매우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학습활동 위주로 출제되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교과서 중심의 학습활동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출제되었다. 이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쉬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선택형 27문항만 나왔고요. 그 선택형 27문항 중에 문법이 17문제나 되었습니다.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하는 건데 중학교 시험 문제에서 시험 범위에 문법이 포함되면 50% 이상이 그 시험에서 출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 이번 시험에 내신에 중학생인데 우리 학교 이번 내신 시험에 문법이 나오네? 그러면 문법 공부에 조금 더 치중하셔야 되고 왜 이렇게 문법에 더 많은 문제를 할당하느냐? 그 이유는 고등학교에 가서도 문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법 공부에 치중해야 된다. 이게 이번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이 되겠고요. 언어의 본질 7문항, 품사 10문항이 나왔는데 언어의 본질보다는 품사가 향후 고등학교에 연계된 학습에선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은 고등학교 과정을 준비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바람직하게 출제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지금부터는 품사에서 나왔던 문제 중에 좀 의미 있게 봐야 할 문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고 이 자료는 예문이죠. 물총새가 물속으로 날쌔게 뛰어들었다 라는 예문을 보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 자료를 설명한 내용 첫 번째가 이 자료에는 명사가 2개 들어있음 이랬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명사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되고 명사에 대해 알면서 명사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총새, 물속 이렇게 2개의 명사가 들어있었죠. 그럼 2번 선택지를 보면 형태가 변하는 단어가 2개 들어있음 이랬어요. 그럼 여기에 형태가 변하는 단어가 2개 들어있음을 판단하려면 먼저 형태가 변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죠. 그래서 품사를 나누는 기준 중에선 형태가 변한다, 안 변한다, 즉 가변어, 불변어를 기준으로 나눌 수 있고요. 가변어에 해당하는 말을 찾으라는 거고 가변어는 동사, 형용사, 서술격조사 이다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동사와 형사를 찾으면 되고 형태가 변하는지를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날쌔게는 날쌔다, 날쌔고 변하죠. 그 다음에 뛰어들었다도 뛰어들다, 뛰어들고, 뛰어들지 형태가 변하죠. 그래서 날쌔다, 뛰어들다 형태가 변하는 단어 2개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3번인데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주목하셔야 되고요. 실제로 이런 문제는 고등학생들도 되게 많이 틀리는 편이에요. 이 3번 선택지 같은 경우는 자, 먼저 보시면 날쌔게는 뛰어들었다를 꾸며주는 부사임 이랬어요. 그래서 이 날쌔게가 뛰어들었다를 꾸며주는가 봤더니 물총새가 물속으로 뛰어들었는데 어떻게 뛰어들었죠? 예, 날쌔게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날쌔게는 뛰어들다를 꾸며주는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날쌔게는 부사가 아니에요. 부사는 형태가 바뀌지 않는 불변어입니다. 그럼 날쌔게는 좀 전에 여기 2번 선택지에서 봤었죠? 날쌔게는 형태가 변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날쌔게는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였어요. 아까 이제 2번 선택지에서 말했죠? 형태가 변하는 단어는 동사, 형용사, 그리고 서술격조사 이다가 있다고.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와서 이거는 품사가 부사가 아니라 뭐다? 형용사인데 라고 판단했으면 쉬웠을 텐데 문제는 문장 성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쌔게는 품사는 형용사지만 문장 성분은 부사어예요. 그러니까 이 품사와 문장 성분 개념의 혼동이 일어나면 이 문제를 틀릴 가능성이 높았죠. 그런데 다행히도
중학교 1학년이고 아직 문장 성분을 배우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대부분 선행은 하죠. 아직 문장 성분을 배우지 않아서 품사만 알았다면 그냥 이건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잖아 하고 풀었을 텐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선행학습이라는 걸 하고 문장 성분을 미리 공부하는 상태니까 이걸 보고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되게 의미 있는 문제고 앞으로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될 문제입니다. 꾸며주는 건 맞지만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였고 부사가 아니라 문장 성분은 부사어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음에 이거는 이번 시험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이 국어 공부를 할 때 꼭 지켜야 될 원칙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가지고 나온 얘기입니다. 선지를 읽고 판단할 때는 끊어읽기를 하자. 끊어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제 아이들이 푼 문제를 가지고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토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물어봤고 1번과 3번을 비슷하게 골랐다고 합니다. 1번은 포럼은 청중의 참여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포럼에 대한 설명이고, 자, 끊어 있습니다. 청중의 참여가 있는가? 근데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가? 이걸 다 따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포럼에 대한 사전 지식, 공부한, 암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처음부터 이루어진다라고만 공부한 친구들은 이 적극적으로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을 거고, 맞죠? 그 다음에 3번 선택지는 토의란, 잘라볼게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견을 모으는 상호 대립적인 의사소통의 과정이다 했어요. 그럼 이게 3번이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토의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가? 공동의 문제가 맞나? 그걸 해결하기 위한 의견을 모으는 건 맞나? 의견이 맞나? 모으는 건 맞나? 이렇게 다 따져서 분석해 봐야 되죠. 상호 대립적인 의사소통이라고 했는데 상호 대립적인 게 맞나? 실제로 이렇게 잘라내서 하나하나 의문을 가지고 붙여서 판단하지 않으면 어떻게 읽게 되냐?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시험을 볼 때 한 호흡으로 쭉 읽습니다. 그래서 토의란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견을 모으는 상호 대립적 의사소통의 과정이다 라고 읽어버리면 공동의 문제가 크게 보이고 해결도 크게 보이고 의사소통도 크게 보이는 거죠. 정작 중요하게 봤어야 될 이 상호 대립적이란 단어, 틀린 단어거든요. 실제 토의는 상호 협력적인 의사소통이고 상호 대립적인 의사소통은 토론에 해당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상호 대립적인이 틀렸는데 이걸 선택지를 잘라내서 판단하는 게 습관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한 호흡으로 읽었을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을 아쉽게 못 읽어내서 틀렸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어에서 실수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실수의 대다수가 뭐냐면 선택지를 잘못 읽은 거거든요. 그 잘못 읽는 경우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선지를 잘라내서 판단하는 연습을 하자. 이게 지금부터 중학생 때부터 이 습관을 기르면 고등학교 내신 그리고 수능시험 대비에도 매우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문법, 중학교 문법 시험범위 들어가면 많이 나온다.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 그리고 그 문법은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반드시 이어지니까 철저하게 준비하고 공부하자가 첫 번째였고요. 자, 두 번째는 뭐였어요? 선택지를 읽을 때 잘라서 읽고 판단하자. 그게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광장중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국어 출제 경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